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하루 종일 운전을 해서 산납금을 떼고 남은 일당으로 생활을 해온 택시 기사분들이 앞으로 택시 운행정보 관리 시스템이 자리를 잡게 되면 월급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범죄에 노출됐던 근무 여건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잠시 후 2부에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식량 작업의 필요성과 함께 농촌의 중요성도 점차 부각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이런 농촌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잠시 뒤 수도권 행정 탐방 시간에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생활법률 상담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 있으신 분들은 서울전화 02-771국의 0945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945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법무법인 한별의 조상원 변호사가 상담해 드립니다. 6월 16일 월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이 여기에 수도권 이모저모. 네, 이번 주에는 경기도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경기도에서는 농촌 지역을 육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는지 경기도 농식품유통과 김충범 과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경기도가 농촌 마을 기업과 CEO 육성 사업을 펼치고 있다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도 농촌 체험 관광을 해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농촌 체험 관광은 농산물 생산, 가공, 판매하면서 농촌의 부존 자원을 연결시킨 6차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농촌 체험 마을에 기업형 모델을 도입하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예. 지금 대부분 농촌 관광 체험 마을이 마을 공동체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을에 전문 CEO를 도입해서 농촌형 기업으로 육성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네. 기존의 농촌 체험 마을이 이미 마을 공동체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CEO를 영입을 해서 기업형 모델로 개선하겠다는 거는 기존의 방식에 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예, 최근 농촌 관광 활성화에 따라 가지고 농촌 체험 마을이 많이 조성이 되었는데요. 네. 마을 중에는 연간 수십만 명이 다녀가는 인기 있는 곳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마을 대부분이 공동체 형태로 이제 운영되고 있는데요. 네. 이로 인해서 때로는 마을 주민 간의 어떤 수입 배분 방식이라든가 운영 방법 등에 따라서 이제 갈등이 생겨나고 네. 전문성이 부족해지면서 운영이 부진하고 때로는 폐업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주민 합의체 형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CEO 체제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예. 농촌 마을 기업이 그런 문제점들을 다 풀 수 있을까요? 예, 마을 공동 운영 체제의 문제점을 이제 개선을 하려는 건데요. 일단 전문적인 경영 마인드를 가진 CEO가 어떤 개인의 능력과 경영 판단으로 어떤 분배 과정을 이제 갈등을 조정을 하고, 예. 그다음 창의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이제 문제를 개선시켜 나갈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사업 대상은 결정이 됐습니까? 예, 지난 2월에 저희가 마을 희망 마을을 대상으로 이제 공모하고 전문가 심사를 통해 가지고 이천시의 자체 방화 마을하고 포천시의 고모리 마을 2개를 선정을 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이 마을은 이제 선정 당시에 마을 주민 간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운영을 좀 못하고 있었는데요. 예. 본 사업 선정을 계기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운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단지 이제 세월호 사고 여파가 이제 저희 농촌 체험에도 이제 미치면서 지금 체험 관광이 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렇군요. 마을 기업 사업뿐만 아니라 로컬 푸드에 대한 사업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요? 예, 로컬 푸드는 이제 나라별로 용어의 정의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예. 장거리 운송을 거치지 않아 이제 안전하고 신선한 지역 농산물을 말하는데요. 예. 예,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이제 50km 이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현지에서 판매하는 방식으로
그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생산자하고 소비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사업이겠죠? 예, 로컬푸드 직매장은 이제 지역 내에서 생산된 그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이 그 지역 내에서 소비되는 로컬푸드 운동에 입각한 것인데요. 예, 그 소비자는 장거리 운송을 거치지 않아가지고 신선한 농산물을 저렴하게 소비할 수 있고, 생산자는 중간 유통 수수료를 그 지불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예. 로컬푸드 매장이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에 현재 그 10개소가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예. 금년에 그 15개소로 이제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 최근에도 그 지난 5월에 그 고양시의 그 일산농협과 원당농협의 로컬푸드 매장이 그 개장되었습니다. 예. 현재, 예. 최근 우리 농식품이 많이 수출이 된다는 기사 내용을 봤습니다만 경기도는 어떻습니까? 농식품 수출 잘 되고 있습니까? 예, 그 저희도 그 농식품 수출에 그 주력을 하고 있는데요. 예. 매년 그 10% 정도의 그 신장세를 보이고 있고, 그 전년도에는 이제 배하고 포도, 딸기 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7억 8천만 부를 수출하였습니다. 예. 금년에는 수출 환경이 좀 어렵다는 얘기가 많은데 경기도의 수출 목표 어느 정도입니까? 예, 금년에도 이제 세계 경제가 좀 회복세가 좀 둔화되고 엔저 장기화 등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 저희들이 그 한류도 이제 확산되는 분위기고 한국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많이 개선되고 있어서 금년 수출 목표는 이제 8억 5천만 불로 이제 설정하였습니다. 예. 8억 5천만 달러면은 적은 금액은 아닌데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나요? 예, 먼저 저희들이 그 한류 영향이 많이 지금 그 전파력이 있고, 그다음 그 경제 성장이 꾸준하게 이루어지는 그 아세안 시장을 지금 집중 이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일본 종전의 그 주력 시장이었던 그 일본이 좀 그 수출이 좀 감소됨에 따라 가지고 그 러시아와 유럽 등 이제 시장을 지금 그 다변화하고 있고요. 예. 최근에 그 농산물 그 식품 먹거리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중국에 대해서 가지고 저희들이 그 수출을 그 추진하는 그 차별화된 마케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끝으로 청취자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 한마디 하시죠. 예. 경기도에서는 이제 저희 그 소비자 여러분들께 안전하고 이제 신선한 먹을거리를 그 제공하기 위해 그 로컬푸드 그 직매장을 계속해서 이제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 로컬푸드 매장의 그 정착을 위해서는 우리 소비자 여러분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제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세월호 이후로 지금 저희 그 농촌 체험관광 마을이 좀 그 정체를 좀 겪고 있는데요. 예. 그 저희 농촌이 아주 안전하고 그 휴식을 그 충분히 취할 수 있도록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우리 그 농산물 수출하는 농가들도 어려운 가운데도 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농민들도 있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알겠습니다. 네,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의 김충범 과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생생 리포터 현장. 네,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들을 리포터의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송향미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지난 14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선유도 공원에서 음악축제가 있었는데요. 네. 자연을 무대 삼아 관객과 호흡하면서 마음을 치유해주는 전신마취 음악축제의 현장 소식 담아왔습니다. 전신마취 음악 축제라 그러니까 이름이 참 특이한데 네. 이게 어떤 뜻인가요? 네, 좀 독특하죠. 이 전신마취라는 이름은 정기 없이 신나게 마음으로 취해보자라는 뜻에서 각 어절의 앞글자를 따와서 지은 건데요. 작년 1회 때 음악축제를 할 당시에 SNS에서 공개 모집을 통해서 시민들이 직접 지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예, 전기 없이 음악
공연이 펼쳐진다는 건데 이 어떤 취지로 이런 축제가 마련됐나요? 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문제에 대한 얘기가 많잖아요. 네. 특히나 요즘 같은 여름철에는 전력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에너지 절감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맞게 앰프 없이 자연의 소리 그대로 공연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이번 축제가 마련이 됐다고 하는데요. 네. 이번 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함께 어떤 취지에서 이 축제를 준비하게 된 건지 서울시 공원 녹지정책과 송형남 주무관에게 들어봤습니다. 전신마취 음악축제는 기온이 높아지면서 에너지 문제가 강조되고 있는데요. 앰프 없이 자연의 소리 그대로 공연을 개최하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통해서 자연과 음악의 접점을 찾아 음악축제로 발전시킨 것입니다. 소음이 없는 쾌적한 선유도 공원에서 인위적인 전기 확성 없이 공연자와 관객의 거리를 더 가까이 하여서 호흡할 수 있게 하였고요. 올해는 총 45개 팀이 신청하셨는데요. 그중에서 20개 팀을 선정하여 공연이 펼쳐집니다. 올해는 특별히 전기 없이라는 축제 제목에 맞게 야간 공연을 위한 조명 전기까지도 자전거 발전기로 만들어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낮 공연이 끝나고 5시 30분부터는 공연자와 관객이 함께 도시락을 나누며 음악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소셜 다이닝도 준비되어 있고요. 신청을 하지 못한 팀들을 위해서는 누구나 공연할 수 있는 열린 무대도 운영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도중에 무슨 소리가 배경음악으로 들리네요. 네, 이게 야외에서 진행되는 거다 보니까 풀피리를 배우는 소리가 지금 예. 옆에서 들려온 것 같습니다.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이번 축제는 그야말로 친환경적인 음악 축제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음향기기뿐만 아니라 무대나 조명도 따로 설치하지 않고 공원 곳곳에 그저 의자나 악기만 갖춰놓고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자연을 벗삼아 진행된 전신마취 음악축제 속에는 여러 가지 뜻도 함께 담겨 있었는데요. 이에 대한 이야기는 이번 축제의 전반적인 진행을 맡은 이호진 씨에게 들어봤습니다. 전신마취 음악축제는 2013년 1월에 선유도 소장님이랑 만나서 원래는 장터를 하려고 진행을 하다가 문화적인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음악축제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가 철새 도래지고 여기가 원래 정수처리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경, 자원, 자연 모든 게 다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까 하다가 음악축제를 고민하게 됐는데 철새 도래지니 소리가 커질 수 없고 친환경적인 행사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규모를 생각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공연들을 많이 배치하는 그리고 소뉴도의 이야기가 담긴 공간에서 작게 공연들이 열리는 그런 그림들을 그리게 되다가 전신마취 음악축제가 나오게 됐어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3가지로 나눴는데 맨 처음에는 음악을 타고 자연으로 떠나는 피크닉이었어요. 근데 세월호 그런 이야기들이 있으면서 시민들과 국민들에게 뭔가 음악과 자연을 통해서 그 마음을 어루만지는 그런 체육가들을 같이 만들어가기 위해서 단계별로 마음을 간지럽히고 춤추게 하고 어루만지는 그런 단계로 지금 공간이 짜여진 거예요. 맨 마지막에 클로징 공연은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제 피날레 무대예요. 네, 이번 음악축제 어떤 장르의 공연이 있었습니까? 네, 이날은 앞서 들으신 대로 심사를 거쳐서 뽑힌 20개 팀이 공연을 했는데요. 분야도 클래식, 인디밴드, 국악 등 정말 다양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피아노와 바이올린, 피리, 타악기로 구성된 밴드의 공연이 이 시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았는데요. 여자둘 피리피그라는 이름의 공연이었습니다. 이 공연이 끝난 뒤 이 밴드 분들과도 잠시 얘기 나눠봤습니다. 언플러그라는 거에 저희 아일랜드 음악을 하는데 낮 시간에 저희 음악이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마이크가 없어도 되게 조용조용하게 연주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라 저희 밴드 색깔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신청을 했고 어떻게 뽑히게 돼서 오늘 연주하게 됐네요. 여기 이제 가족 단위로 나오신 분도 많고 커플 단위로 나오시고 또 낮 시간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좀 밝으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되게 뭔가 저희는 아무래도 밤에 연주를 많이 하는데 낮 시간에 이렇게 연주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너무 더웠지만 앵콜을 너무 크게 외쳐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이번 축제 공연 외에 다양한 부대 행사들도 있었습니까?
네, 공연을 하는 공간뿐만 아니라 공원 곳곳에서는 음악 장터와 체험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이곳에서는 중고 악기나 LP판, CD 그리고 당일 공연팀들의 앨범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가 있었는데요. 네. 이 외에도 타악기 종류인 젬베와 아까 들으셨던 풀피리를 배우거나 또 남미 악기를 체험하는 공간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 많은 시민들이 즐겼습니까? 어땠습니까? 네, 주로 가족들이나 연인끼리 나들이 겸 해서 공원을 찾아 공연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낮 시간에는 날씨가 조금 덥기도 했지만 좋은 음악 공연들과 함께여서 그런지 다들 즐거운 표정으로 축제를 즐기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나 가족 단위로 아이들과 함께 온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중에 한 분과 만나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오늘 생일이었는데 남편이 제가 워낙에 좋아하는데 애기들 때문에 이런 공연 볼 기회가 너무 없어서 이렇게 일부러 찾아서 오늘 딱 마침 이런 애들도 조금 뛰어놀 수 있고 저도 좀 쉴 수 있는 그런 축제가 있다고 해서 남편이 이제 어저께 말을 해서 같이 오게 됐습니다. 우선은 이제 애들이 있으면 공연을 보기가 쉽지 않은데 우선 애들도 조금 공간이 좀 트여 있으니까 답답하지 않고 저도 이제 해가 안 되는 그런 분위기에서 같이 좀 즐길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매년 음악 축제를 만날 수 있는 거죠? 네, 이번이 2회째 축제였는데요. 이게 좋은 취지에서 마련이 됐고 또 시민들의 열렬한 호응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매년 전신마취 음악축제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은 내년을 기약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송향미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차를 타고 가는 당신이 지금 창밖을 봅니다. 1번 풍광 좋은 자연, 2번 이국적 정치의 도시. 무엇이 보이나요? travel.koreanair.com에서 당신의 여행 타입을 테스트해보세요.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G3로 작품 사진을 찍는 법. 그냥 찍어. 레이저로 잡는 오토포커스로 터치하는 순간 작품 사진. 심플, 그 새로운 스마트. LG G3. 33%님이 보내주셨네요. 히어로빠, 카스라이트 모델이잖아요. 카스라이트 한 박스만 보내주세요. 뿌잉뿌잉. 자, 노래 띄워드립니다. 안 돼, 다 내 거야. 칼로리를 33% 내린 맛있는 맥주 카스라이트. 내비 따라서 가는데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답답해하지 말고 실시간 교통정보가 반영되는 올레 내비하세요. 그래, 올레 내비로 바꾸니까 막힘없이 쭉. 올레 내비 지금 통신사 관계없이 무료로 다운받으세요. 올레. 김연아예요. 저의 다음 계획 궁금하시죠? 앞으로 강원 평창수와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깨끗한 물이니까요. 강원 평창수 마시면서 같이 준비하실래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미세먼지 많은 날엔 깨끗하게 쿠쿠 청정. 비 오는 날엔 산뜻하게 쿠쿠 제습. 공기청정기와 제습기가 만나 1년 내내 쿠쿠 하이브리드 365. 네, 수도권 스테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다일 공동체 대표를 맡고 있는 최일도 목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밥 냄새가 너무도 그리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나누면서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던 이 나눔의 문화가 점점 핵가족화를 맞이하면서 너무 혼자 밥상을 대하는 세대들이 많아졌는데요. 밥부터 나누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나누자고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스토리가 있는 금융 KB국민은행과 함께합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택시 운행 정보 관리 시스템이 대전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전국으로 확대가 된다고 하는데요. 시스템이 잘 정착이 되면 앞으로 택시 기사분들도 월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사업을 시행하는 국토부 담당자를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생활법률 상담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발생한 일들에 대한 법적인 관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은 02-771국에 0945로 전화 주시거나 샵 0945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수도권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어제 저녁 7시 50분쯤 숭실대학교 안익대 기념관 지하 1층 작업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옆 강의실에 있던 학생 3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고 연구자재 일부가 타 53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레이저 커팅기에서 발생한 불꽃이 근처 종이와 아크릴 등에 옮겨붙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내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담당 검찰 공무원이 사업 참여 대기업에게서 금품을 받은 의혹에 대해 감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대검 국가포렌식센터가 진행하는 사업과 관련해 한 검찰 공무원이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국가로부터 생활지원금 명목의 보상금을 받은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없도록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모 씨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신청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교장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오랜 기간 교장 직무대리로 임용하는 것은 사립학교법에 위반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유모 씨가 전남 여수의 한 학교법인을 상대로 해임 처분을 무효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유 씨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네, 그동안 일당을 벌던 택시기사분들에게 월급을 주는 방식이 추진된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대전 지역부터 시범적으로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택시기사분들의 처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국토교통부의 신교통개발과 택시산업팀의 양정원 팀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하루하루 일당을 벌던 택시기사분들이 앞으로는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부는 이제 시도와 함께 택시 운행 경로와 수익금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택시 운행 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금년도부터 이제 구축을 하게 되는데,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운송 사업자들은 개별적으로 이제 영업을 하던 택시 기사들의 운송 수익금 정보라든가, 예. 일반 그 근로 관계를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시스템을 갖게 됩니다. 예. 또 이런 시스템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운송 수익금을 전액 관리하고 이 전액 관리한 금액을 가지고 이제 월급제로 지급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게 됩니다. 그 택시 운행 정보 관리 시스템이라는 건 어떤 시스템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현재 보면은 택시마다 그 택시 그 미터 정보기하고 미터기하고 그 운행 기록 장치가 지금 부착이 돼 있습니다. 예. 그 택시 미터기에는 뭐 당일 영업거리라든가 당일 수익금, 운행 시간 등 이제 29개 항목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운행 기록 장치에는 뭐 차량 위치라든가 차량 속도 정보 이와 같은 거 15개 정보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정보들을 이제 모아서 이제 한 시스템에다가 이제 그 DBO하고 실시간으로 이제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장치를 구축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장치가 구축이 되면 좀 전액관리제뿐만 아니고
그 택시 정책을 펼 수 있는 그 통계라든가 이런 정책 자료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더 합리적이고 그런 그 택시 정책을 펼 수 있고 예. 이에 따라서 그 택시 서비스를 더 좀 높일 수 있는 데 좀 도움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일단은 대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가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예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4월달에 그 시범 지역을 공모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5월달에 평가를 해본 결과 지금 그 대전하고 광주가 두 군데 신청을 했는데 좀 더 그 정부 정책의 그 협력도라든가 예산 확보, 사업 계획서의 타당성 이런 것을 봤을 때 좀 더 그 대전시가 좀 높은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 대전시를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전액관리제 그 어떤 제도인가요? 전액관리제는 그 택시 운송 수익금 전액관리제인데, 예. 그 택시 운송 사업자는 그 기사들이 버는 돈을 전액 그 납부를 받고, 예. 또 종사자들은 자기가 번 수익금을 전액 사업자한테 납부를 해서 예.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그 월급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제도인데, 아직은 그 택시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다니면서 영업을 하다 보니까 예. 사업자들이 감독하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해서 제대로 지금 정착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법인 택시만 관련이 되는 겁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개인 택시까지 갈 건데요. 이제 예. 단계적으로 이제 시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범 사업을 지역으로 대전을 먼저 하고,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5개 하고 그 이후에는 연차적으로 이제 도까지 예.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간업체에서 좀 도입을 약간 꺼리는 분위기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민간업체 관리 업무 체계를 국가에서 정한다는 게 좀 반발을 살 수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운영 경영에 관한 문제가 이제 노출될 것을 우려해서 약간의 그런 그 반발도 있습니다만은 지난해 택시발전법을 하면서 이제 업계하고도 이제 그런 사항들 다 합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시스템 구축하는 데서 비용 이런 것은 이제 정부가 직접 대고, 또 이 시스템을 통해서 실적으로 이제 그 종사자들에 대한 지도 감독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예. 업계 경영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도 지금 현재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이런 전액관리제도도 시행을 하게 되고, 또 택시 디지털 운행 기록 장치 뭐 이런 것도 통해서 운행 정보를 수집하고 이렇게 되면은 택시 기사분들 인권 문제가 좀 거론이 되지 않을까요? 이건 일단 이게 이제 개인적인 정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 택시 운행에 관한 정보가 이제 기록이 됩니다. 예. 되는데, 물론 그 기사들이 직접 이제 운행 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수집 이제 관리되는 정보는 이런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예. 그런 정책적인 목적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 정보가 또 일반한테 공개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당사자라든가 예. 사업자들한테만 공개되는 것이라서 이렇게 개인 인권 문제가 거론된다든가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택시 수가 너무 많다는 지적들도 있는데, 이런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기에 앞서서 택시 수부터 먼저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부에서는 그래서 이제 운행 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별도로, 예. 금년도 지금 한 6월, 7월까지 이제 택시 총량 조사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시행에 따라서 이제 그 택시를 어떻게 감축할 것이냐, 그런 이제 계획을 이제 가지고 있고, 금년도에는 이제 그 시범 자율 감차 사업을 시행한 후에, 거기에서 이제 문제점을 보완해서 내년에 감차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가려고 지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운전 기사분들을 위한, 택시 기사분들을 위한 그 월급제 시행을 하다 보면은 일을 열심히 하는 기사분들도 있지만 또 일을 덜 하시는 기사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월급제가 그 균일한 저걸 다 지급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고요. 예. 이제 지금 이제 그 운행 기록 정보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이제 운행 거리라든가 영업 거리라든가 운행 시간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일목요연하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열심히 한 기사하고 예. 열심히 좀 덜 열심히 한 기사하고 이제 구분이 가능하고요. 예. 또 그 월급제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일률적인 월급제가 아니고 예. 또 이제 어떤 성과급제를 또 활성화한다든가 예.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대전부터 시범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시범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 시범 사업 쪽은 지금 대전으로 지금 선정을 해놨고요. 예. 지금은 그 대전시하고 같이 협약을 체결해서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예. 그 시스템 구축 사업 용역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범 사업이 시작되지는 않았군요. 아직은 이제 착수는 예. 안 됐습니다. 예.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금년 말까지 그 시범 사업을 마무리하고 예. 내년서부터는 이제 다른 지역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성공적으로 시범 사업이 끝나면 다른 지역 곧바로 시행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내년도 금년도 시범 사업이 되면 그에 따른 이제 문제점을 이제 보완해서 시행할 수 있는 이제 체계를 만들고 예. 지금 현재 지금 내년도에 이제 광역 단위의 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을 지금 또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바로바로 시행을 해서 동제도가 아주 조기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전국 그 각 시나 지역마다 상황이 다 다를 텐데 대전의 그 시범 사업이 성공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게 약간 무리가 있지는 않을까요? 이제 택시 운행에 대한 그런 그 상황은 뭐 서울이나 어떤 뭐 특광역시나 이런 데는 이제 대부분 이제 비슷한데 예. 그쪽에 이제 업계의 그 협조를 어떻게 이제 이끌어내느냐가 큰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그 택시 미터기에 있는 정보와 택시 운행 기록에 있는 정보를 가져와서 DB화하는 문제인데 예. 지금 현상으로서는 지금 뭐 그 업계에서도 이제 어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 성공적으로 이게 추진하는데 큰 무리가 지금 없는 것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의 신교통개발과 택시산업팀의 양장원 팀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외국인을 만나면 말문이 막히신다고요?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친절한 한국인으로 만들어드립니다. 켈리와 함께하는 친절한 Korean. 안녕하세요, 켈리캠입니다. 어제 Can I give you a lift? 배웠는데요. Can you drop me off at Gangnam Station? Can you drop me off at Gangnam Station? 답 나왔죠? Can you drop me off at Gangnam Station은 강남역에서 내려줄 수 있어요? Drop 단어는 떨어지다, 떨어뜨리다 뜻인데요. 사람, 물건 상관없이 drop off 단어를 씁니다. drop off은 뭐뭐뭐를 어디에 갖다 놓다. I'll drop off the letter this afternoon. 오후에 편지를 갖다 놓을게. I'll drop them off at school. 내가 학교에 내려줄게. 참고로 drop off 반대말은 pick up입니다. So remember, if you drop something off, to pick it up later. All right, great job, everyone. I'll see you next time. Bye-bye. 더불어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꿈꾸며 여러분의 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수도권 투데이 생활법률 상담실 조상원 변호사님. 네, 조상원 변호사입니다. 네, 매주 화요일 생활법률 상담실을 통해서 여러분의 법률 고민 해결해 드립니다. 그냥 넘어가기 억울한 사연들 보내주시면 조상원 변호사께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사연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전화로 문의 주신 사연인데요. 망원동에 집을 하나 계약했습니다. 계약하면서 계약금을 500만 원 정도 걸었는데요. 계약을 취소하면 돈을 돌려줄 거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나중에 급한 사정이 생겨서 계약을 취소하려고 했더니 제 잘못이라면서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알고 봤더니 그 집이 근린생활시설이었는데 그것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계약금을 입은 경우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예, 일반적으로 이제 계약금은 그러니까 양 당사자
사이에 예. 일단 이 계약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제 담보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또 한편으로는 이제 계약금만 지급한 상황에서는 양 당사자가 상대방 동의가 없어도 예.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또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면서 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용도로 사용이 되는데요. 예.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사실 계약 자체에 특별한 하자, 즉 매도인 측에 어떤 하자가 있다라는 거를 좀 명백히 입증하지 못하는 한 예. 지금 그 매수인 쪽에서 어떠한 그 의사가 변경돼서 해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경우 계약금은 매도인 측에서 예. 그 위약금식으로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일단은 돌려받기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근린 생활시설이라는 걸 고지하지 않았는데 예. 이 점이 있는데도 좀 돌려받기가 어려울까요? 뭐 그것을 하나 좀 걸고 넘어지실 수는 있겠지만 예. 사실 고지했는지 안 했는지는 사실 또 매도인 측에서 뭐 얘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 입증의 문제도 남게 되거든요. 예. 그리고 또 그러한 그 건물의 용도나 이런 부분은 매수인 쪽에서도 예. 스스로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 사유만으로는 좀 매도인 측의 어떤 과실을 좀 입증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경우에는 아무래도 상황이 조금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네. 예. 다음 사연입니다. 4859번으로 들어온 내용인데요. 지난 주말에 아는 분하고 어디를 가느라고 시골길을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도로 옆으로 술에 취한 사람 2명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약 30m 전방에서 차를 일단 세웠더니 덜 취한 사람이 내 차를 보고는 만취한 사람을 데리고 한쪽으로 비켜서더라고요. 그래서 천천히 차를 몰고 있는데 갑자기 만취된 사람이 제 차 앞에서 비틀거리면서 넘어지는 겁니다. 차에는 옷깃도 스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112에 신고를 했고 옆자리에 앉아있던 손님은 본인이 증언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블랙박스 오류인지 그 영상이 녹화되지는 않았습니다. 넘어진 취객은 119로 병원에 이송됐는데 파출소에서는 저보고 보험 접수를 하라고 하더군요. 전 잘못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했더니 경찰서로 사건이 옮겨갔습니다. 지금 경찰서를 다시 방문해서 상황 설명을 했습니다. 현장에 증거 영상이 없는 상황인데 CCTV라도 찾으면 괜찮을까요? 끝까지 못 찾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내용이건 긴 내용인데요. 일단 차와 부딪히지 않은 취객이 일단 넘어진 건데 경찰의 신고는 잘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이 경우에는 좀 잘하신 것 같습니다. 예. 사연대로라면 전혀 이거는 어떤 뭐 교통사고와 관련된 것은 아닌 것인데 예. 아마도 지금 그 행인 쪽에서 부딪혔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가시게 되면 저쪽은 오히려 또 뺑소니라는 주장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군요. 이런 경우에 경찰서에 먼저 신고를 하시면 사실 이제 경찰 입장에서도 고의로 사고를 내고 먼저 신고를 하는 경우는 좀 드물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다 본인의 주장을 좀 그 강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보험 사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수가 있는데 이분은 보험 접수는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뭐 당장 보험 접수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그 사실관계를 좀 더 그 경찰서에 소명을 해서 이것은 사고가 발생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력하게 좀 주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또 그 차량에 옆에 그 동승하신 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도 그 광경을 당연히 보았을 것이기 때문에 목격자도 그대로 진술을 한다면 이 경우에는 어떠한 그러한 교통사고나 이런 것으로 처리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일단은 보면은 그 증거 영상은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 쌍방 주장만 있다면은 이게 어떻게 조율이 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동승자가 어떠한 그 증언이 있고 그리고 또 피해자는 본인이 뭐 부딪혀서 다쳤다라고만 한다면 그리고 아무런 영상도 없고 그렇게 된다면 사실 그 어떤 유죄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죄를 저질렀다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라면 그것이 사실 좀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도 이 정도 사안을 가지고 어떠한
그 혐의 있다는 그런 예. 판단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앞으로 이런 상황이 꼭 지금 질문해 오신 분 외에 뭐 우리들한테도 이게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충분히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까,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뭐 자해 공갈단이란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예. 사실 실제적으로 이런 경우에 CCTV나 블랙박스가 없다면 본인의 그러한 그 억울함을 사실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기건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요새 이제 블랙박스나 이런 것들이 많이 활용이 되는데 그렇죠. 이런 부분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예. 또 최근에는 블랙박스를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접촉이 있었는데 영상이 녹화가 안 되는 예. 사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군요. 또 이 블랙박스의 그 저장 용량이 크지 않아서 예. 한 하루 이틀만 지나면 예전 것이 다 지워져 버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미심적인 부분이 있으면은 바로 그 부분을 따로 컴퓨터에 저장을 해 놓거나 아니면 영상이 제대로 녹화가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거나 예. 좀 이런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생활법률 상담실 법무법인 한별의 조상원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법률 상담 필요하신 분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로 법률 상담 신청합니다라고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서울 전화 02771국에 0945로 전화하셔서 성함 그리고 전화번호 남기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사연입니다. 수술 후에 처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 합의서는 대리인이 작성했습니다. 의료분석원의 결론도 수술을 집도한 의사뿐만 아니라 다른 의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합의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더라고요. 수술을 집도한 의사 말고는 다 제 잘못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이라도 합의금의 일정 부분은 잘못한 다른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대리인이 작성한 합의서를 거부해도 되는지요? 이런 내용인데 수술을 집도한 의사 말고 그 처치한 의사가 책임 있는 의사가 한 명 더 있다는 그 복잡한 좀 내용이에요. 네. 현재 합의를 한 상황인데 그 합의서는 대리인이 작성을 했고 그게 가능할까요? 예, 만약에 그 대리인에게 그 정당하게 그 대리 권한을 본인이 수여를 하셨다면 예. 그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해서 합의서를 작성하더라도 그 합의 자체는 유효하게 됩니다. 예. 문제는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그 병원 자체하고 합의를 하신 것인지 예. 아니면 그 의사 개인하고 합의를 하신 것인지가 조금 애매한데요. 예. 만약에 개인 의사와 합의를 했다면 그리고 잘못한 의사가 한 명 더 있다면 그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그 또 다른 의사와 예. 별도의 합의를 또 한 번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합의를 번복할 수 있는 건가요? 이미 작성한 합의를 예. 비록 대리인이 했긴 하지만 이미 작성한 합의서를 일방적으로 다시 번복할 수는 없고요. 예. 그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에 한마디로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양 당사자가 서로 잘못 알고 있고 합의를 했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아닌 한 사실 그것을 다시 번복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이분은 그럼 어떻게 그대로 마무리 짓는 게 최선일까요?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병원과 전체적인 합의를 다 마무리를 한 것인지 예. 아니면 그 의사 개인과 한 것인지가 좀 애매한데요. 예. 지금 그 잘못한 또 다른 의사의 한 명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 다시 한번 또 그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생활법률 상담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한별의 조상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 탄산음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다 전설을 맛보리 맥콜. 여러분, 잘생겼다는 말 지금까지 몇 번이나 들으셨어요? 아니, 얼굴 말고요. 우리 모두 이 세상에 잘생겨났잖아요. 서로 잘생겼다 칭찬해 주자고요. 잘생겼다 LDA SK텔레콤. 같은 차라도 타는 사람이 다르면 자동차 보험도 달라야 하는 거 아닌가? 악사가 시작합니다. 운전자 라이프에 최적화된 악사 맞춤 자동차 보험. 꼭 필요한 보장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악사 홈페이지에서 5분 안에 확인하세요.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33%님이 보내주셨네요.
히어로빠, 카스라이트 모델이잖아요. 카스라이트 한 박스만 보내주세요. 뿌잉뿌잉. 자, 노래 띄워드립니다. 안 돼. 다 내 거야. 칼로리를 33% 내린 맛있는 맥주. 카스라이트. 아이언2를 가졌다. 세상에 없던 메탈릭 컬러를 가졌다. 당신이 디자인한 시그니처를 새겼다. 마침내 세상 단 하나뿐인 폰을 가졌다. 단언컨대 가장 개인적인 메탈 베가 아이언2. 당신을 위해 내가 더 완벽해질게요. 물이 머무는 저수조부터 물이 나오는 코크까지 안팎으로 깨끗하게. 네가 처음이야. 이런 신선함. 쿠쿠 코크 살균 정수기 인앤아웃.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까지고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